자, 안녕하세요. 오늘 조동사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한번 재밌게 공부해 봅시다. 좀 지루하더라도 참고 금방 끝나니까 잘 듣기 바랍니다. 자, 조동사란 무엇이냐? 조동사는 동사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조동사입니다. 알겠습니까? 동사의 조수라는 말이죠. 특히 되게 조동사의 역할 중에 하나는 원래 그 다음에 오는 동사의 역할을 가져가는 역할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do인데요. 원래 본동사 끝에 s가 붙으면요, 자, do가 그 s 역할을 가져감으로써 does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 이러한 희귀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 과거형 동사가 쓰였을 경우에는 do가 did로 바뀌면서 자, 그 과거형을 갖게 됩니다. 그 과거형 동사의 그런 과거라는 특징을 갖다 갖게 되죠. 따라서 did라는 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도 조동사로 쓰일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약간 다르게 보네요. 비동사는 그냥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오는 learning과 invited는 내가 형용사라고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learning은 현재 분사고요. 자, 뭡니까? invited는 과거 분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뜻은 뭐뭐시 된, 그리고 뭐뭐 하는 이라고, 뭐뭐 하는 혹은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따라서 she's learning, 그녀는 배우고 있다. 그리고 Harry was invited, 해리는 초대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그럼 두 번째 조동사 have입니다. have라는 조동사는 그 다음에 pp형이 쓰이고요. 현재 완료형이 많이 쓰이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맞습니까? 따라서 have 다음에는 made가 쓰이는 이런 형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have의 여러 가지 뜻 한번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마시다, 먹다, 보내다, 그리고 얻다라는 뜻도 있고요. 겪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동사로서 뭐가 뭐뭐에게 뭐뭐하게 하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대표적인 사역동사의 문장이 여기 4번이 쓰였네요. When did you have your hair cut? 해서 목적어가 쓰였고요. 여기 목적 보호로서 과거 분사가 쓰였네요. 과거 분사가 쓰여서 앞에 있는 목적어를 갖다가 수식해주는 이런 과정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엔 do입니다. do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 형태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의문문이죠. 다양한 의문문이 나오죠. 일반 동사가 쓰인 문장에서는 그 일반 동사가 무겁기 때문에 앞으로 못 나오니까 대신해서 do나 does나 did가 앞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 부정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일반 동사는 이미 충분히 무겁기 때문에 여기가 not을 붙여주진 않습니다. 그나마 가벼운 그런 does, 즉 뭐예요? 조동사를 갖고 와서 거기다가 not을 붙여준다는 겁니다. 어떠한 동사는 무거운 동사, 즉 일반 동사 같은 무거운 동사가 있고요. 또 가벼운 동사, 비동사나 혹은 조동사 따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 동사가 쓰일 때 무거운 것에 not을 붙여주는 것보다 어떠한 가벼운 동사들을 갖다가 추가로 해서 거기서 not을 붙여주는 게 낫겠죠. 따라서 not squeezed가 아니라 doesn't를 붙여 does not squeezed를 써준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did를 써준다라는 거. 이건 강조입니다. 따라 내가 공부를 했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역시 조동사가 강조의 역할을 한 거고요. 그 조동사로 쓰인 do가 과거형의 역할을 갖다 가져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쓰인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치구문입니다. 나 노은니가 쓰였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쓰인 동사가 sing이라는 일반 동사, 무겁기 때문에 그 무거운 동사는 앞으로 나올 수가 없고 대리인을 보낸다고 했죠. 그 대리인이 did라는 겁니다. 따라서 원래 문장은 뭐였을까요? A band sing이 됐겠죠. 생이 됐겠죠. 그렇지만 이 생을 갖다가 바로 뺄 수 없으니까 대신에 과거형의 did를 빼주고 생은 뭐예요? 그 과거형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돼서 송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 볼게요. 자,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대동사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는 피아노를 플레이한다. 그리고 그의 와이프도 그렇다라는 뜻으로 플레이를 대신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걸 대신한다는 게 대동사라고 그러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My father doesn't eat meat. 뭐예요? 내 아빠는 먹지 않는다 라고,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 eat을 대신해서 do가 쓰였네요.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neither이 앞으로 왔기 때문에 도치가 일어난 것도 역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항상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부정어구가 앞으로 나오면요, 주어 동사는 항상 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치할 때도 과정이 있죠. 자, 우리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동사가 무거우면 대리인 do나 does나 did를 보내주고, 혹은 동사가 가벼우면, 이제 예를 들어 비동사가 쓰였거나 조동사가 쓰였으면 그걸 앞으로 빼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an과 could의 용법입니다. can과 could는 허가와 능력과 허가라는 뜻이 있죠. 자, can이 she can speak Spanish, she can speak Spanish 해서 그녀는 Spanish, 스페인어를 얘기할 수 있다. 이 can이랑 같은 거는요, is able to겠죠. 따라서 she is able to speak Spanish 이런 뜻이 가능하겠고요.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uldn't가 쓰여가지고 과거형으로 쓰였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따라서 jury, 그 배심원들은 뭐예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라는 뜻으로 과거형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가 은근히 회화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Can I pick you up? 내가 너를 갖다가 데리러 갈까? 내가 너를 갖다가 데리러 가도 되겠니? 라는 식으로 해서 어떤 허락을 나타내는 거고요. may랑 비슷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may보다 훨씬 더 강한 뜻을 갖고 있죠. 그 다음 거, 네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uld가 쓰였죠. Can I ask you a question? 내가 너에게 질문해도 될까요? 라는 허가를 쓰였는데요. 자, 그런데 왜 could가 쓰이면은 정중한 표현이냐면은, 자, 어떠한 동사가 그거의 과거형 동사로 쓰였다라는 건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가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거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현재형 가정법의 과거를 쓸 때는 현재 일어나는 일의 반대, 즉 일어나는 일의 반대를 가정한다 그래가지고 주어,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형 동사가 쓰듯이 어떠한 과거형 동사가 그냥 쓰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가정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공손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따라서 could I ask you a question? 요 말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당신에게 질문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중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가능성과 추측이죠. 따라서 첫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uld가 쓰여가지고 어쩌면 뭐뭐 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아까랑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가능성을 나타내지만 can과 다르게 could가 쓰였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can it be true? 그것이 사실일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하고요. No, it can be true. 그거는 사실일 리가 없어. 어쨌든 가능성을 나타내지만 could보다는 더 이게 강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can not은 뭐뭐일 리가 없다라는 뜻으로 강한 부정을 나타냅니다. 물론 강한 부정은 should나 don't have to가 또 강한 부정이겠지만 일단은 can not도 굉장히 강한 부정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she cannot be his mother. 그녀는 그녀의 엄마일 리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n not이 쓰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have 플러스 pp가 쓰였네요. 자, 어떠한 조동사 따위 다음에 have 플러스 pp형이 쓰이면은 요 조동사의 과거형을 나타낸다는 거. 따라서 자, 채석을 해보면요, cannot have told 뭐예요? 그녀는 얘기했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과거에 대한 강한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can not은 강한 부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have pp가 쓰여가지고 과거에 강한 부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could 다음에 have run이 have pp가 쓰여가지고 과거에 뭐뭐 할 수 있었는데 라는 뜻으로 쓰인다라는 거. 따라서 the car could have run me over 뭐예요? 그 자동차는 나를 거의 밟을 뻔했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관용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을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annot have ing형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별표 3개 쳐주시고요.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역시 동의어로 cannot have but 동사원형, cannot avoid ing형, have no choice but to 동사원형 이런 표현도 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annot to, cannot enough에서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라는 표현도 기억해 주시고요. as can be 더할 나위 없이 아주라는 표현도 기억해 주시고요. cannot without 역시 자, 부정과 부정이 만나가지고 긍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뭐뭐 한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not help studying foreign language. 당신은 외국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고요. 같은 표현 아래쪽에 나와 있으니까 이 표현 외워주시고요. 시험에 낼 겁니다. 데일리에.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Children cannot be too careful. 뭐야? 아이들은 아주 조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아주 조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건 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강하면 조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to 부정사도 부정의 의미를 띠고 있고, to라는 것도 부정의 의미를 띠고 있고, cannot도 부정의 의미를 띠고 있다라는 거죠. 즉, 부정과 부정이 만나면은 긍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He is too tall. 그는 너무 커. 라고 했을 때, 그 너무 크다라는 거는 긍정이 아니죠. 너무 커서 비기 싫다라는 거죠. 따라서 부정과 부정이 만나면 긍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따라서 아이들은 뭐예요? 조심해야 된다.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 표현 나와 있죠. Children cannot be careful enough. 아이들은 충분히 조심할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약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결국 2번 그 위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역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as는 당연히 뭐뭐한 만큼 뭐뭐하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I want to give her a present as nice as can be.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줄 건데 그 선물은 그것이 그것이 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선물을 준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실제로 이 as를 갖다가 관계대명사로 해석하시면 돼요. 따라서 위치나 혹은 대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될 수 있을 것만큼의 좋은 선물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은, 자, cannot이랑 without이 쓰여가지고 둘 다 부정이죠. 맞습니까? 부정과 부정이 만나면 긍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방금 전에 했습니다. 따라서, 자, 어떠한 부정과 부정이 만나서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I cannot see you without being reminded of my father. 나는 당신을 보면은 내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 라는 표현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당신을 보면 반드시 내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 부정과 부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부정 플러스 부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한 긍정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may나 might의 용법이죠. 허가나 불확실한 추측에 많이 쓰이는데요. 한번 쭉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가입니다. 첫 번째 허가로 쓰이는데요. The rest of you may go to the concert. 너희들 중에 나머지들은 뭐예요? 콘서트에 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허가를 나타내는 거죠. 하지만 can이 더 강한 뜻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역시 동의어로 be allowed to가 쓰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역시 may I see you for a minute? 내가 당신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허가가 쓰였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대답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다른 대답도 있죠. Of course you can. 물론 당신은 그럴 수 있습니다. 강하게 긍정하는 거죠. I'm afraid you can. 당신은 그럴 수 없어요. 라는 뜻은 앞에 있는 may not보다 조금 더 강한 뜻이겠네요. 맞습니까? must not은 굉장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강한 건지고요. 불확실한 추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 may보다는 might가 더 불확실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she say he may not agree. 그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you may have made a mistake. 당신은 have pp가 쓰여가지고 may의 과거죠. 과거에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다. 과거에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using swing might be. 역시 뭡니까? 어떠한 그런 swing 그네를 갖다가 사용하는 것은 might be 뭐뭐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추측이지만 may보다는 현저히 약한 뜻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might 다음에 have pp가 쓰여가지고 굉장히 강한이 아니라 그런 might라는 뜻의 과거형이 되는 거죠. 따라서 she might have helped you out. 그녀는 당신을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may보다는 might가 쓰여서 그 추측이 더 확실히 약화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테고요. 자, 특별용법 볼게요. so that이나 in order that 하면은 may가 쓰이기도 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죠. 자, he get a better job. 그가 더 나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may 쓰이는 거 별표해 주시고요. 내신의 중3 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어 뜻으로 so as to, in order to로 쓰이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may가 어떤 기원문에 쓰여가지고 may God be with you. 신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보의 부사절 no matter how 따위 다음에 may가 쓰이기도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양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강한 뜻을 나타내는 것보다 약한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may가 잘 어울릴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no matter how hard you may study 당신이 아무리 많이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떠한 확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가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 may가 쓰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관용 표현 아래 거 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외워줘야 되겠죠. may where 동사 원형이 쓰여가지고 뭐뭐 하는 것은 당연하다 동의어 기억해 주시고요. may as well 동사 해가지고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표현 might as well 동사 A 해가지고 B 하느니 A 하는 것이 낫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한번 해석해 볼까요? Parents may well love their children 뭐예요? 부모들이 그들의 아이들을 갖다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may well 당연하다 기억해 주시고요. 2번 볼게요. He may as well. 자 뭡니까?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그는 그의 보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동의어 밑줄 치고 별표 하나 칠까요? had better.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might가 쓰여서 자, 동일한 뜻으로 쓰이지만 어떻게 얘기할까요? 역시 may보다는 약한 뜻이 되겠죠. 따라서 I might as well get a bank loan. 나는 아마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은행 그 대출을 받는 게 나을 거야. as 뭐 하는 것보다 ask father for money. 아빠한테 돈을 요구하는 것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한번 그 다음 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ill과 could의 용법입니다. will과 would의 용법이죠. 당연히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would는 will보다 약한 표현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you will be in time. 당신은 뭐예요? 제 시간에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어쨌든 미래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끝까지 해석해 볼게요. 당신이 서두른다면 당신은 제 시간 도착할 거야 라는 식으로 미래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I knew, 난 알았습니다. She would write a letter soon. 그녀가 편지를 갖다가 곧 쓸 거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자, 과거 시점으로부터의 미래니까 will을 쓰는 게 아니라 would를 써준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알겠습니까? 앞에 new가 쓰였잖아요.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을 하는 거죠. Will you come to the airport? 당신이 좀 에어포트로 공항으로 마중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상대방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 당신이 마중 나올 거죠? 약간 강한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would가 쓰이면은 그 중에서도 약간 약한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Would you mind? 자, 여기 밑줄 치고 별표 3개 칩시다. Would you mind 다음에 ing형을 써가지고 뭐뭐 해도 괜찮겠습니까? 요 자체를 그냥 외워주세요. Would you mind ing형 해서 뭐뭐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would 때문에 공손한 표현이 됐다기보다도 여기는 mind 때문에 공손한 표현이 됐다고 설명하는 게 더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ill always have their own way. 그는 뭐예요? 그의 길을 갈 것이다 라는 의지를 갖고 있고요. 의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No matter what you do.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the door won't close. 뭐예요? 그 문은 닫혀지지 않을 거야 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문도 의지가 있다는 거죠. 즉 그 말은 어떤 확실히 일어날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The little boy, 그 조그마한 소녀는 would not put his coat on. 뭐예요? 그의 코트를 갖다 입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역시 어떤 의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강한 무슨 뭐 고집 같은 걸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과거로 쓰였네요. 맞습니까? 과거에 그런 강한 고집인 모양이죠. I think that he will be back.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추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어떤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어날 일을 갖다 추측하기 때문에 추측이라고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ccident will happen. 뭐예요? 사고는 일어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역시 미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미래와 의지에 따라서 사고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경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다 미래라는 틀 안에서 미래와 의지라는 틀 안에서 보면은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사고가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는 뭐예요?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소녀는 입지 않을 거야 과거 시점에서.
문은 열리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는 그의 길을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미래와 의지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알겠습니까? 자, 또 한번 볼까요? Would you mind는 따로 외워주라고 그랬습니다. Will you come? 당신 올 거죠? 라는 식으로 요청. 그 다음에 과거 시점에서 She would write. 그녀가 쓰려고 했어. 쓸 거야 라고 과거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You will be. 당신은 여기 있을 거야. On time. 제 시간에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미래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would의 특별한 용법입니다. 자, what would you do? 당신 뭐 할 거니? 라는 식으로 가정법이 쓰였으니까 당연히 would가 쓰여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떤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면은 그만큼 불확실한 거니까 현재를 쓰는 것보다 과거를 써가지고 불확실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would 다음에 have pp가 쓰여가지고 했으려고 했는데 근데 의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뭐 하곤 했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 She would have finished the work. 그는 그 일을 갖다가 끝내려고 했다, 끝내곤 했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 뭐뭐 하곤 했다 과거의 습관으로 나타나긴 하는데요. 실제로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도 그냥 과거에 뭐뭐 하려고 했었다 라고만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Sometimes 때때로 he would bring his wife. 뭐예요? 그는 그녀의 와이프를 갖다가 데려오곤 했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 설명을 했네요. 이게 뭐뭐 하곤 했다가 아니라 요거는 3번과 4번이네요. 잘못 알고 있었네요. 따라서 옆에 있는 설명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잘못 봤죠. 따라서 would have finished 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과거에 끝낼 수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알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니까 여기에 그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였죠. 그러니까 이제 would 다음에 have 플러스 pp가 쓰였네요. 따라서 당신이 그를 갖다가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일을 끝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뜻으로 과거에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 뭐뭐 하려고 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Sometimes 때때로 he would bring his wife. 그는 그녀의 와이프를 갖다가 데려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데려왔다. 이해되겠습니까? 과거에 데려왔다. 혹은 데려오려고 했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거 볼게요. I would make something. 나는 어떠한 것을 갖다가 만들려고 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만들곤 했다. 만들려고 시도했다. 만들 의지가 있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would랑 will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옆에 이제 굉장히 어렵게 나왔지만 그 기본적인 뜻은 의지라는 거 그리고 동시에 미래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가서 해석을 하시면 거의 다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 옆에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것은 그때에 따라서 문맥상의 그 조동사가 다르게 쓰여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의지와 미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하시면은 will과 would는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뭐 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미래 의지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will이 더 강한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would는 가정도 포함되어 있고 불확실성도 더 크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 관용 표현 볼게요. Would you like to 뭐뭐 하고 싶다? Would you like to 뭐뭐 할래요? 자, would you mind if 내가 뭐뭐 한다라면 뭐뭐 해도 꺼리시겠어요? 즉 그 말이니까. 자, 내가 뭐뭐 해도 되겠어요? 라는 표현이라는 거. Would letter A then B. B 할 바에는 A 하겠다 라는 뜻이고요.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I would like to meet you. 나는 너를 갖다가 만나고 싶다. Would you like to tell me? 당신은 나에게 얘기를 할래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Would you mind if? 이거 굉장히 많이 쓰니까 별표 3개 쳐주시고요. 자, 내가 뭐뭐 한다라면 괜찮겠어요? 꺼리지 않겠어요? 마인드 자체는 꺼리다, 싫어하다라는 뜻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공손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하죠? I would rather do it on my own. 뭐예요? 내가 그것을 갖다 스스로 하는 것보다 스스로 할 거다. 뭐뭐 하는 것보다 depend on someone else.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따라서 prefer A to B라 그래가지고 A를 B보다 선호하다라는 거죠. 나는 내 혼자 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뭐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것보다 라고 해서 자,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하겠고요. 뒷 문제 풀어주시고 중간중간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